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3년 9월 2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들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사 1타 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9월입니다. 가을이 확실히 왔습니다. 네. 저는 몸으로 느끼는 게요. 네. 딱 환절기가 딱 되면 비염, 알러지 비염이 정확히 옵니다. 그래요? 허리 아프고 막 그래요? 이번 주에 정확히 와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건 뭐 몸이 왔어? 몸이 뭐 바로 느끼기 때문에 네. 부인할 수 없는 가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저는 아직 그런 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몸이 그런 몸이라니. 사시사철 그냥 그런 몸이라니. 피곤해요, 그냥 사시사철 피곤해요. 그렇죠, 뭐. 네. 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야, 이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왜 지금 이런 생각 계속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스페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문제, 이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예전에 한 세계적인 석학이 수치를 딱 보더니 머리를 쥐어뜯어요. 그러면서 아우, 한국 망했네요. 그거 아시죠? 네, 알아요. 그때 출생률이 0.78명이었어요. 그런데 0.7명으로 0.70명이죠. 네, 70명으로 역대 최소 지금 출생률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뉴스입니다, 이거.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먼저 소멸한다는 이런 통계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나라가 사람이 없어서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소름 끼치는 예. 얘기예요, 진짜. 근데 이게 한번 이게 지금 당장 그러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야, 그럼 뭐 몇백 년 뒤라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라지기 전이라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이제 젊은 층은 거꾸로 된 피라미드인 거죠. 네. 고령 층은 많고 젊은 층은 적은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자, 열심히 일해도 이렇게 효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도 참, 국가 전체로 놓고 보면 한 사람이 일을 해서 3명, 4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사실 중국에서 중국도 이제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인도한테도 막 밀린다. 인구가 뭐 국가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출생 장려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어떤 저장성에서 25세 이하 신부한테 결혼하면 18만 원 준다. 네.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아. 근데 야, 황당하다 했는데 우리나라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뭐 이제껏 설계해 놓은 연금이나 이게 다 지금 다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될 거고 예. 아주 근시적으로 보면 멀리 보면 이제 2750년이면 이제 국가가 소멸한다, 없어진다라는 건데 뭐 700년 후니까 우리가 뭐 신경 쓸 거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얘기했죠. 정책이 과연 그게 맞냐?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 거기다 쓰냐? 유럽의 많은 나라들 OECD 국가가 지금 평균 합계 출생률이 1.59명이거든요. 네. OECD 국가 우리보다 잘 사는 데도 있고 좀 못 사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유럽에서 그런 어떤 경험을 했고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 네.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나라가 지금 많습니다. 2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정책을 통해서 극복을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회복할 수 있는 정책 맞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상당히 정책이 의문입니다. 나왔다 모르겠어요. 상당히 의문이에요. 네, 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일본보다 출생률 떨어지고요. 실질소득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네. 경제도 나쁜데 출생률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우리 경제, 우리 산업 계속 노화된다 이런 얘기 일본에서 봤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의 고도의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연착륙시킨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거기서 좀 유지하면서 가는 정도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성장한 속도만큼 빨리 또 퇴보하는 것 같아서 예. 특히 지금 뭐 여러 번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1개월째, 12개월째에 들어가겠네요. 계속 수출 지금 퇴보하고 있고요. 이게 뭐 지수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내년도 성장률 자체도 뭐 1%대로 낮아지고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대로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출생률 떨어집니다. 자, 행복하지 않습니다. 소득 떨어집니다. 경제 안 좋습니다. 민생 안 좋습니다. 이거 안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이게 출생률 포함한 민생 부분인데 예, 그게 지금 여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 안 나와요. 뭐 예산에서 안 보여요. 분기 얘기긴 하지만 0.70명, 다음 분기는 0.66 0.66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죠. 자. 뭐 출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드는 상황이라는 거. 네. 그렇게 된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무슨 뭐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 뭐 신혼부부에게 뭐 집을 조금이라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없지만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면 국민 전체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국가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여야 하는데 네. 그게 안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계속해서 뭐 식탁에 올랐습니다. 어떤 기사가 이렇게 눈에 보이시던가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대통령실 지금 메뉴가 공개됐는데 급식. 놀라 모듬회, 갈치, 소라, 멍게, 탕수가 아닙니다. 우럭탕수. 우럭탕수. 바다장에 뭐 장어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먹방도 갑니다. 대통령이 아마 노량진 수산시장 다녀오셨어요? 그 9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기사를 제목을 뽑았어요. 뽑아놨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여당도 지금 계속 그 연찬회 이후에 을왕리에서 또 지금 뭐 먹는 걸로 이렇게 좀 많이 좀 뉴스가 되고 또 그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그래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먹방한다, 그것까진 좋은데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계속 성급한 면제부를 주려는 거 아닌가. 오염 처리수로 바꾼다, 한덕수 총리 계속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통한다는 게 이미 다른 사례들에서 많이 보였잖아요. 네. 우리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공포가 돌았을 때 뭐 각국 정상들이 다 나서서 햄버거 먹고 고기 먹고 다 했는데 어느 나라 국민들도 그것 때문에 안심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류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에 했던 약속들, 초기부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면밀하게 봐야 되는 시점인데 거기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요. 도쿄전력이 했던 얘기들 뭐 대표적으로 오염수 시료 채취하는 거 꼬박꼬박 하겠다 그랬는데 뭐 태풍 오니까 우리 못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처음에 밝혔던 삼중수소 비율도 그거 말고 다른 비율 정도로 좀 바꿔도 됩니다. 그래도 기준치 이하입니다라면서 또 마음대로 바꿨다라는 얘기도 들고 있고, 홈페이지 통해서 실시간으로 도쿄전력에서 정보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또 한국어랑 중국어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영어하고 일본어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름아름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가짜뉴스다 이렇게 나오면서 먹방을 보여주시면 아니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먹방이 지금 뭐 의미가 없는 게 지금은 괜찮잖아요. 사실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뭐 논란이 되긴 하지만 뭐 4, 5년 빠르면 몇 개월, 7, 8개월이면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근데 국민은 불안해요. 수산물 먹거리 불안합니다. 네. 이 불안을 좀 잠재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먹방만 하고 있고요. 기사도 그런 기사만 근데 나요. 먹방을 한다 해가지고 또 그거 먹고 싶어질까요? 전 또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거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좀 택하면 어떠나, 아니면 같이 좀 병행해서 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먹방 콘텐츠를 유튜브에 차고 넘쳐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먹방 콘텐츠가 제일 많아요. 하나도 신기할 것도 없고. 뭐 기시다 총리도 따라 하긴 하더라고요. 네. 먹방 하긴 하던데. 그런 거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밝혔던 것처럼 잘 되고 있다. 뭐 하다못해 우리가 상주는 못해도 우리 잡무단이 그렇게 일정 기간으로 방문을 하기로 했다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고 그런 얘기들만 나오니까 현실적으로는. 일본 도쿄전력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가 찍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사는요. 대통령실에서 우리 수산물 첫날 매진 모둠에 완판됐다. 25분 만에 매진 대통령도 먹었다. 이런 기사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참 입맛이 씁쓸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이번 주 가장 뉴스의 핵심이 됐던 많이 등장했던 인물은 누굴까요? 자, 두 시사 일타 강사도 절대 맞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홍범도 장군.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홍범도 지난주에 장군이시네요. 홍범도 장군이 이렇게까지 홍범도 장군이 뭐 뉴스의 중심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진짜 네. 아니 뭐 좀 좋은 걸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홍범도 장군 청산리 전투를 다룬 영화가 1000만을 돌파했다 뭐 봉오동 전투. 이런 얘기가 아닌데 참 육군 사관학교가 결국 홍범도 장군 흉상 외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잠수함 홍범도함 이름 바꾸는 게 맞다 이러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홍범도일까요? 황기철 전 보훈처장 그리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이렇게 옮겨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뭐 항일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역사 지우기입니다. 그건 사실 역사 지우기고요. 강복절이 불과 뭐 며칠 지났습니까? 네. 마침 기다렸다는 뜻이 독립운동을 한 영웅들의 어떤 그 모습이 이념적 덧칠을 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좀 논쟁은 그만하고 네. 국론 분열시키는 그런 일은 그만하고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먹고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방부에서는 홍범도 장군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 이게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 참 한심합니다. 홍범도 장군이 뭐 일본군에 근무한 전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김일성이 이 정권에 부역을 한 전력이 있습니까? 그분은 오직 그 일본군의 네. 그 항일 독립운동을 투쟁을 해서 37회나 크고 작은 그런 전투에 참가해서 공적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공산당이 입당을 했다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유럽 열강이나 소련이나 뭐 같은 편이었지 않습니까? 네. 같은 편이고 우리가 볼 때는 홍범도 장군이 뭐 그 공산당 입당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생각을 하지 못했고 단지 네. 항일 독립 투쟁을 하기 위해서 소련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입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생을 대부분 그 뭐 투쟁만 하시다가 1943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43년에 이제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가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참 그렇게 그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조국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사시다가 2년 전에 돌아오셨는데 네. 다시 또 이러한 논쟁이 일어서 참 누워 계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범도 장군한테 저 박정희 전 대통령도 훈장을 줬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훈장을 줬어요. 그런데 이 훈장 준 것도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국가보훈부에서 얘기합니다. 그건 국가본부가 오히려 더 훈장을 더 높게 주려고 그런 노력을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높은 등급의 훈장이라도 네. 우리 항일 투쟁한 독립운동가들한테는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부에서 서훈 박탈 검토하고 있다니까요. 더 줘야 됩니까? 아니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보긴 봤는데 그건 네.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별이 뭐 9개, 5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별이라는 거는 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함께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그 5등급의 저 대한민국장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등급도 없지만은 네. 충분히 그러한 훈장을 주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요 잠수함 홍범도함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죠. 예, 예. 그때는 그때 해군 참모장관이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때가 2016년이니까 제가 2015년도에 나왔으니까 예. 그때는 나오고였군요. 예, 예. 자, 그런데요. 잠수함의 홍범도함, 잠수함의 이름을 짓는다. 배에다 이름을 짓는다. 대단한 의미죠. 대단하죠. 배는 예. 사실은 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해군의 정체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게 군함이고요. 예. 그다음 성조원이고, 예. 그다음 개개인의 개개인이 해당되죠. 그런데 그 군함이라는 건 결국 한 명이 예.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성조원한테 굉장히 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건 한 명을 짓고 나면 그 성조원들은 그 한 명에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무용전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 명을 뭐 한번 치우면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권력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런 한 명들이 가끔씩 바뀌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후진국에서는? 예, 후진국 그런 걸 봤는데 그런데 선진국이나 우리 해군도 바꾼 예가 없어요? 바꾼 예가 창설 이래로 없죠. 아, 그래요? 예, 예. 국방부에서는 아무튼 이름을 바꿔야 된다 하는데 해군에서는 아직 뭐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명 재정의 권한은 국방부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해군 총장한테 있습니다. 아,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지시하겠죠. 아니요, 그게 지시할 그건 월권이고 그건 아니고. 아닙니까? 예, 예. 이건 할 때도 월권입니까? 해군에서 다 모든 걸 검토해서 네. 그렇게 한 명을 정하고 이름 또 지을 때 그냥 간단하게 그렇죠. 아니고. 한 명을 하나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검토를 하고 고려하고 요소들을 고려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뭐 어느 날 갑자기 저 한 명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네. 누가 감히 그렇게 합니까? 하시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군의 사기와도 영향이 되고요. 지금 육사에는요. 예. 육사에는 홍범도 장군 그리고 김자진 장군, 지청천 장군, 이범석 장군 그리고 이회영 선생 이렇게 5명의 흉상이 있는데 예, 예. 5명을 다 이렇게 철거하겠다 하다가 예. 4명은 두고 홍범도 장군만 이렇게 다른 데 이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이거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하면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해보세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이제 지금 이제 끈도 떨어지셨어요. 근데 자리도 나오셨는데 무슨 결론적으로 네. 눈치 보기고요. 눈치 보기고. 네.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네. 또 이행 선생을 따로 분리하는 것 자체도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아하. 또 광복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독립전쟁의 대표적인 전투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얘기하죠. 거기에 활약하신 분들이 거기에 현장에 활약한 김자진 장군님, 네. 홍범도 장군님 그리고 이범섭 장군님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참여한 병력들을 훈련시킨 그 학교가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예.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분이 이해영 선생님 아니죠. 굉장히 공적이 크죠. 그렇죠. 2011년부터 한 10년 동안 3,000여 명을 길러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청천 장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네. 1913년도인가 네.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19년도에 네.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바로 1년 전에 거기 탈영하셨죠. 해서 살인해서 네. 신흥무관학교를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서 거기 있는 생도들을 네. 훈육하고 길러주고. 지도하고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영웅인데요. 예, 이분들 5분은 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에 네. 독립전쟁에서 큰 역할을 한 영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육사에 검토를 해서 흉상을 설치를 하고 우리 또 호국의 간성인 육사 생도들이 네. 정말로 보면서 느끼고 또 자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 5명의 독립군, 독립 네. 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고 이전하고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 동상을 놓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뭐 비판이 진짜 좀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건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독립군 광복군이 먼저니까 네. 그분들 먼저 두고 네. 육사가 얼마나 넓습니까? 네. 또 다른 또 중요한 곳에다가 뭐 또 우리가 6.25 전쟁의 영웅들을 네. 거기에
설치해서 전시한다. 그게 얼마나 사관생도 교육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다면 네. 그런데 그걸 있는 걸 철거하고 다시 또 그 자리에 예.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건 뭘 어떻게 하려고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 국방부 장관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뭐 국가유공자를 결정할 때는 국가보훈부에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고 또 심의가를 거쳐서 이렇게 육사에 뭐 이래라 저래라 국가보훈부에서 아마 국가보훈부하고 함께 최소한 해서 뭐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뭐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그정 군에 있어 본 저희 경험상으로 볼 때 그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런 일들을 육사교장이나 군에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정부 차원에 결정된 사안일 거다. 저는 그렇게 예.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묘진님께서 나라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 분들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분들의 공적을 지우려는 건지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네. 총장님, 전 처장님 왜 지금 홍범도일까요? 왜 지금? 흥분되냐. 네. 참 이게 이념 논쟁 갈라치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뭘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건지. 그러게요. 왜 지금 뭐 왜 지금 굳이 네, 살기 굳이. 먹고 살기도 어렵고 민생 문제가 지금 최대의 현안인데 네. 왜 그런 걸 내세워서 국민들이 분열하고 뭐 통합을 시켜도 부족한 판에 네. 이렇게 하는지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해하기 어렵고 그게 뭐 그러나 말은 하지 않지만은 국민들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다 알죠. 훌륭하십니까? 다 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속에 네. 특히 이념이라는 부분을 요 근래 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념이란 게 어떤 이념인가? 그렇죠. 자, 그걸 제일 궁금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지도자가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지금 이념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찾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저도 그 부분을 예. 대통령께서 지난 6월달 네. 자유총연맹 그때 이제 창립 기념일날 네. 기념사를 통해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고 네. 또 지난 8일로 강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예. 또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이 미래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나가야 할 그 방향을 일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룬 보편적 가치의 자유민주주의 기반 속에 튼튼히 내리는 그런 시장 경제. 자, 이걸 위해서는 자유인권 법치 이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익, 국민들 먹고 살기 이런 거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정치적으로 네. 지향해야 될 그런 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 이념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요 근래 이것도 이제 철진한 그런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다. 아니, 이렇게 이제 의장님 철진한 이념, 철 안 진한 이념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은 이념이지. 아니 그렇지만은 네. 이제 대한민국도 세계 10위권의 이제 경제 대국이 되고 네. 선진국 반열에 이제 진입을 해 있는데 네. 우리 이제 이 체제는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네. 양 진영 간의 대립 반목 그 갈등 때문에 네. 엄청난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거 보죠. 이게 이제 물론 통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2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양산시키고 초래하는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도 네.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금 이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뭐냐 인연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도 네. 골프로 이제 250, 300 이런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방향이 잘못되면은 결국 오비밖에 더 내겠는가. 네. 그래서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좀 더 물어볼게요. 예. 근데요, 홍범도 장군 흉상 예. 이거 철거해라. 예.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해라 이거 대통령이 지시했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좀 파악을 분명히 좀 해봤는데요. 네. 이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예. 정률성 이 강조의 생각 문제 네. 이 부분은 이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이제 SNS를 통해서 문제 제기했고요. 제기하면서 예.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문제도 이거는 국방부의 자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5 흉상을 이게 한꺼번에 다 이제 다른 이제 지역으로 이전을 이렇게 육사 내에서도 하려고 한 건데 네. 그게 이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홍범도 장군 흉상만 이전을 하자. 이게 이제 국방부 내부 의견이었죠. 입장이었고. 근데 그 입장이 타당합니까? 저는 그 입장이 타당하고 안 하다고 이런 내용보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항일 독립운동가 맞죠? 그럼요. 독립운동 그걸 맞죠?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은 명확해요. 정말 명확해요. 네, 그래요? 그렇지만 대적간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대적해야 될 지금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는 좀 이건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한마디로 개인적 의견이 있는 거죠. 네. 모든 지도자들이 경제 챙기겠다, 민생 챙기겠다, 우리 국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첫 번째도 경제요, 두 번째도 민생이요, 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념일까요? 그리고요, 왜 홍범도 장군일까요? 참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른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목소리들이 주로 많이 들리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기 이전에 윤 대통령의 어떤 소신이 그런 이념 쪽에 좀 강하게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알아요. 검사 윤석열 아는데요. 사상이나 철학 그리고 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검사였어요. 그걸 이제 주진우 기자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그거는 제 취재 결과로는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니면 이제 지금도 현재 어찌 보면 정치권 내지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반국가 세력 내지는 공산 전체주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공산 세력이 있어요. 공산 전체주의.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공산 전체주의가 이게 공산주의하고 전체주의하고 전쟁했었어요. 사실은 되게 황당한 게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홍범도 웃지 장군의 마세요, 박지훈 변호사. 사회주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전체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싸웠을 때는 그때는 그래서 소련하고 미국도 동맹을 가지고 그렇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도 같이 동맹을 해서 전체주의를 쫓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싸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을 홍범도 장군 194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안 맞죠, 뭐가 좀. 하겠죠. 그래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 그냥 합친 거예요. 가장 나빴던 사람들을. 아 그래요? 사실 그런 느껴집니다.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게 쉽네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는 나쁜 걸 담아가는 거네. 공산주의하고 전체주의가 똑같은 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치 같은 전체. 그렇죠. 나치, 파시즘, 예. 일본 천황주의. 이게 이제 전체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당시 스탈린하고 엄청 싸웠단 말이에요. 네, 전쟁했어요. 일본, 독일하고 다 싸웠단 말이에요. 소련군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예, 아니 독소 전쟁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일본하고도 싸웠고요. 자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이런 걸 좀 합쳐서 좀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요. 생각이 듭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지금 암약이 아니라 이게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잡아가세요. 왜 말만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와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네. 오염수 문제 있다, 과학을 못 믿는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다 그럼 공산 전체주의로 가버려요. 잘못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개념들이 사실 저도 역사 전문가는 아니고 하지만 뭔가가 아까 박 변호사가 똑똑하네요. 나쁜 건 다 모아놨다. 아니 나쁜 걸 다 모아놨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좋아요. 북을 추종한다. 옛날엔 종북 하는데 종북은 사라졌는데 네. 북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의 실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단해 봐는데 네. 그런데 북한이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독재 국가죠. 독재죠. 네. 전체도 아니고 전체도 독재죠. 아니고 독재 가장 국가죠. 나쁜 독재인데 왜 지금 공산 여기에 꽂혔을까요? 자, 결국은 뭐 여러 얘기를 좀 하는데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이 했지 어쨌든 간에 대통령 뜻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총선을 위해서 이제 지금 지지 세력을 이제 굳건히 하는 방법 35, 30 뭐 이 정도의 지지 세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원진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가 네. 이제 국가 안보 외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민생 경제를 챙기기로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경제 민생이 안 좋으니까 이념적으로 간 거다. 그래서 자기 지지층 결집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저는 그 많이 공감을 하는 게 근데 이게 뭐 여러모로 이게 뭐 해석을 어떻게 해도 사실 홍범도 장군은 뭔가 맞지는 않고 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맞지 않아요. 국방부에서 홍범도 장군은 김일성하고 알지도 못해요, 잘. 그러니까요. 사이도 안 좋고.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요. 국방부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얘기합니다. 자, 국방부 대변인 기자와의 질의응답 한번 들어볼까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연관성 등 의혹에 대한 역사적 자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클립을 돌려보면 아까 김민관 기자가 분명히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랬다는 거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을 살해하는데 가담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그렇게 같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십니까? 좀 뭐 지금 고3인 제 수험생 저희 아들도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이었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공산당 딱지를 붙여놨어요. 사실은 다 다르죠. 시기마다 공산당이 달랐었고 그 사회주의하고 또 다른 거고요. 또 독립운동할 때 이 사회하고 사회주의 또 민족주의 이게 다 달랐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지금 평면에 두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자유주의 참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쩌고 지금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이념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1호로 떴던 거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범도 장군이. 그래도 공산당 가입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계속 이런 논쟁들이 인물들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누구를 위한 지금 근데 논쟁입니까? 이념적인 부분하면 조금 복잡한데요.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당시에 우리의 독립군들은 우리 그냥 영화 드라마를 봐도 나오지만 갈 수 있을 때가 만주월판 아니면 연해주 이런 데였잖아요. 중국 아니면 소련이네. 그때 중국하고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네. 그럼 거기 가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 공산당도 지금의 공산당하고 다를 뿐더러 그 나라에 있으면 그냥 사회주의자가 됐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공산당으로 활동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머물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똑같은 국방부 대변인 그날 또 곤욕을 치렀던 게 그때 빨치산하고 이후에 우리 6.25 이후에 빨치산하고 그때 빨치산은 말이 안 이름만 되죠. 같지 완전 다른 완전히 거. 다른 그럼 독립운동한 사람을 다 다 빨치산이에요. 빨치산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빨치산이 돼요. 아니, 독립운동한 사람. 다 빨치산이 되는 거예요. 비정규 테러 조직이 되는 그런데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자는 분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분이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덕수 총리는 홍범도함 명칭 변경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겠습니다. 육사에서 사관학교의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을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윤석열 정부의 기준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확한 우리의 국채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제1조에 의한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는 일은 당연히 저는 고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그죠? 근데 이게 정해고 얘기한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명은 되게 중요합니다. 강개토 대항함 우리 다 네. 제가 좀 이름이 바뀐 적이 없다면서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요. 그리고 만들 때 잘 만들어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사람 이름을 붙이지 처음부터 안 붙이죠. 아니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가 그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만든 함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네. 우리 독립 영웅인데 그래서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아마 해군 같은 경우는 쉽게 이걸 바꾸는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붙인 이름 아닙니까? 왜냐하면 홍범도 장관에 대해서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한 명을 이렇게 했던 거고 지금 아까 평가를 달리 해가지고 한 명을 바꾼다? 나라가 뭐 자, 바뀐 것도 아니고요. 진짜 걱정스러운 게 아까 이제 박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를 수 있어요. 뭐 고3 아들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몰랐었던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국무총리가 나와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역사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한 총리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참 오염수, 오염 처리수로 바꾸겠다. 이게 일본 총리 같은 소리만 하고 계시는데 정말 도무지 왜 그럴까? 제가요. 그래서 취재를 좀 했습니다. 홍범도 빨갱이다. 홍범도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그래도 해방 전 일은 묻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던 사람이 있어요. 몇 년 동안. 누구냐? 정광훈 목사입니다. 네? 정광훈 목사 몇 년부터 그래가지고 정광훈 목사님 물어봤어. 예. 왜 지금 홍범도입니까?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자는 맞잖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때 독립운동하고 소련에서 독립운동하는데 소련군이 그렇죠. 오는데 거기서 그거를 어떻게.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얘기가 나오면 박정희 친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정희는 되고 왜 홍범도는 안 됩니까? 얘기했더니 그건 말이야 전향했기 때문이야. 1943년에 돌아가셨어요. 전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전향했어야 돼. 전향 얘기. 근데 말입니다. 목요일 날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이 뭐라고 하냐.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홍범도 장군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전향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똑같은 발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연의 일치겠죠? 설마. 나 참.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전향했다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도 누가 전향을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 기록 없고요. 그냥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그 군 활동을 하던 무렵에 과거에 공산주의 가입했던 경력이 드러나서 크게 이제 위협을 느꼈는데 그때 이제 그 문제가 좀 뭐 다행히 그분 입장에서는 다행히 잘 넘어갔다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역사는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뭔가 논리적으로 다 삐걱삐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데 지금 계속 밀어붙일까요? 그러니까요. 자, 경술국치일이 지난 8월 29일이었습니다. 우리 국권을 일본의 총과 칼에 빼앗겼었습니다. 그런 국치일 날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지 해군의 상징 하구로함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역사는 2023년 여름을 어떻게 기억할지 참. 그러니까 뭐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독립운동한 사람한테는 공산주의 딱지를 붙이고 또 친일 일본 제국 함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이날에 참 그리고 친일 상황이 경력이 돋보였던 사람은 또 친일 경력을 다 씻어주는 그런 작업이 있고. 어떻게 독립군 동상을 치우고 친일파 동상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국가 정체성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헌법을 우롱하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정치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보였습니까? 취임 1주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1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식하겠다고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뭐 발표 때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때까지 몰랐고요. 다만 뭐 그 전에 이 대표를 뭐 한 1주 전에도 보고 한 2주 전에 봤을 때도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라는 답답함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지금 뭐 정권이 민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역사 전쟁 또 이념 전쟁 벌이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법 처리하려고 좀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해야 돼야겠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결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단식일까요? 지금 뭘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역대 대통령께서 야당 당대표를 안 만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만나지 아예 대화가 없습니다. 여야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 있죠. 지금 여당 당대표가
단 하루라도 야당의 다수당인 제1야당의 당대표를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 뭐 입에 뭐 가시가 돋는지 늘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민생 문제는 뭐 거의 그냥 완전 내팽개쳐 있고요. 지금 1년 전에 이태원에서 159명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아무 이도 못 죽었습니다. 네. 오송 참사 보십시오. 네. 잼버리 지금 한 과정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최근에 어쨌든 항일 무장 그 독립운동의 상징과 같은 홍범도 장군의 육사 교정에서 그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 지금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도 네. 대한민국이 왜 그걸 안전하다고 홍보합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걸 국민 세금 갖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뭘 하려고 해도 아예 정부나 여당이 대화조차 않고 만나려고 조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판뿐입니다. 야당이나 시민사회 또는 대통령의 정책과 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갖고 이 싸워야 될 대상,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야당이 뭘 하겠습니까 지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궁예지책입니다.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이재명 당대표 입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진술서에 가름하고 뭐 1시간이면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겠다. 이게 뭐 검찰에서는 여기 놀러 오는 거 아니다. 수용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아니 그럼 물론 뭐 우리가 검찰이 갑이고 이재명 대표가 의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다음에 부르면 가야겠죠. 뭐 또 안 가면 또 이게 뭐 증거인멸 도저히 우려가 있다. 이거 갖고 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게 검찰의 전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 문제는 그때가 또 협의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식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단식 이렇게 풀고 나올 때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네. 요구사항 3가지 요구사항을 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단식 중단합니다. 당연하죠. 뭐 네. 그중에 3개 중에 하나만 들어줘도 네. 뭐 단식 중단해야겠죠. 네. 그러나 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안 그게?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면 뭐 이 대표가 뭐 네. 버틸 수 있는 한 버티다가 뭐 끝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요. 안 들어줄 것 같아서요. 뭐 들을 가능성은 없죠.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이게 국민 중심으로 국정 운영 방안을 좀 국정 운영 방향을 좀 바꿔라. 예. 또는 뭐 오염수 투기 반대를 분명히 해라. 네. 또는 뭐 국정쇄신과 개각해라. 네. 이게 요구했지만 뭐 가능성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없는 거고. 네. 다만 뭐 과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야당 당대표가 단식하게 되면 대개 여당에서는요. 여당 당대표가 와서 손을 잡죠. 그렇죠. 와서 오히려 손잡고. 야, 왜 그렇게 가냐. 그거 네. 좀 얘기하자, 대화하자 말이야. 그렇게 그렇게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지금처럼 단식 시작하자마자 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가 그걸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네. 왜 이게 국회에서 대화를 하게 하면 되지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영수회담도 제안하고 그랬던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여당한테는 그런 대화 의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그다음에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대통령이 매도하고 있는데 네. 여당이 어떤 의원들이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여당에서 손을 내밀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 시점에서도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거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대화와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네. 야당을 갖다 타도해야 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대통령이 규정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뭘 선택하겠습니까? 네. 최소한 본인이 정말 많은 그 정신적 또는 육체적 그런 어떤 손상을 갖다 감내하면서도 네. 당을 좀 통합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저는 그런 의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통합시켜야 된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1년 맞았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1년의 민주당은 야당도 아니고 완전 바보들이죠. 예? 바보들이죠. 아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이 민주당이 저 의석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 아무 역할을 못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그냥 엮여가지고 1년 동안 질질 끌려왔거든요. 네. 저게 무슨 야당입니까? 바보들이죠. 민주당이 저렇게 바보짓을 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못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오염수든 양평고속도로든 뭐 홍범도 장군 흉상이든 뭐든 간에 최상병 외압 수사 사건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일들인데 아니 딱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하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도움입니다.
민주당은.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 야당은 없다 지금. 예? 제대로 된 야당은 없는 거죠. 자, 검찰이 계속해서 소환하고 재판에 불려 다니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검찰이 탄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얘기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주변에 안타깝게 5분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장동에 백현동에 성남FC에 또 쌍방울에 지금 나오는 혐의들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내가 이런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 방탄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검찰 조사를 받고 사법적으로 내가 무죄를 받으면 다시 정치 복귀하겠다라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1년 동안 자기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 그다음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양쪽에 제일 무시무시한 칼이 공천권 아닙니까? 네. 공천권 가지고 휘두르고 이러니까 민주당에도 진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양심적인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하고 있는 걸 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한심하게 하고 있는지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똑바로 보시고 민주당한테 정말 저는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예컨대 30% 가까운 지지를 받고 국민의힘도 비슷한 지지를 받는 양쪽 다 못하는데 둘 다 똑같이 못하는데 이런 상태는 한국 정치를 정말 이거는 퇴보시킨다. 네. 그래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아마 이게 단식을 이제 하자마자 네. 이제 여당이나 또 법무부 장관도 그렇죠. 이거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니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거 아마 좀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네. 단식은 단식대로 하고 출석은 출석대로 하겠다. 막 그런 뉘앙스로 지금 보이고요. 예. 뭐 사실 왜 이제 타이밍이 뭐 뜬금없다고 여당에서 주장하기도 한데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네.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네. 이 사직생 각오로 아마 그래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단식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 직접 들어봅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셋째,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국민항쟁 맨 앞에 서겠다.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 들어갔습니다. 요구사항을 내걸었는데요. 뭐 요구사항도 요구사항이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많이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네, 목소리도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나름으로 어떻게 뭐 법안도 상정을 하기도 하고 통과시킨 것들도 있고 또 지역 같은 거를 당 대표가 돌면서 각 지역들의 어떤 민생 같은 것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해야 하는데 언론에 나오는 거는 다 수사 아니면 재판 얘기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는 동안 또 국민들 특히 이제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야, 그 여당 뭐 정부가 잘 못하는 건 그렇다 치고 그 많은 숫자가 지금 민주당 사람들 뭐 하냐. 그렇죠. 이런 얘기만 하면서 당 지지율도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게 네. 아닌가 싶어요. 일을 그동안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이게 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대통령이 다 거부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대통령에게 직접 카드를 던진 거죠. 이게 사실 시간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느끼기에는 이제 모든 게 차올랐다고 본 것 같아요. 뭐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지금 1특검 4국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국면에서 이념 얘기 나오면서 아마 이게 아마 이제
뭐 최고로 커졌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연찬의 이념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뭐 본인 판단일 수도 있고 뭐 지도부에서 얘기했던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단식이나 이런 상황을 벌리지 않으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라고 본인은 판단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네. 4일 검찰 출석 그리고 검찰의 행보가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사실은 단식을 하게 되면 많이 단식을 했는데 제일 좀 힘들 때가 7일 지날 때부터 좀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천막 보이는 데서 단식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걸 할 수 없다고 가정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좀 빨리 좀 불러서 그래도 너무 힘들 때 부르면 모양새도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9월 4일로 지금 조율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또 그것도 뭐 몇 번 정도 지금 뭐 또 쪼개서 갈 가능성도 있어요. 또 불러요. 확정된 건 아닐 수도 네. 있고. 또요. 네. 아니 백현동 갖고 이거 갔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지금 대북송금 사건은 소환 자체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 뭐 국회에서 표결도 거쳐야 될 수밖에 없고 정기 국회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쪼개서 부른다는 게 또 지금 체력적인 부분도 감안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잖아요. 네. 검찰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그래서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단식하고 있으면 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당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아무리 본인이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해도 영장 실질심 다 받으라고 동의를 해서 투표를 하기도 어려워지잖아요. 또 그러면 또 그럼 또 방탄이라고 방탄이라고 하겠지만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의 판단을 해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단식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잘된 판단인지 이른 판단인지 뭐 뜬금없는 판단이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단식을 푸는 게 출구 전략. 명분, 예. 그거 굉장히 통상은 이제 상대당의 대표가 온다든지 누가 와서 예, 좀 손을 나와 잡고. 손을 잡아주고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또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긴 하네요. 근데 민생 민주주의가 이제 처음이잖아요. 네. 여당 대표를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대통령이 예.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손을 잡아준다. 아, 아유, 저는 더더군다나 반국가 뭐 세력을 지칭하는 적은 없지만 또 뭐 물론 뭐 정유성 공원 조성과 관련된 얘기라고 하지만 왼쪽 날개라도 반대 방향으로 날고 있으면 우린 같이 갈 수 없다 싸워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그렇게 어떤 양보를 통한 출구는 힘들 것 같아요. 뭐 김기현 대표가 이제 하는 방법인데, 뭐 벌써 김기현 대표 호남에서 조금 비판을 좀 많이 했거든요. 단식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출구는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신문 일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돗자리 한번 펴 보겠습니다. 누가 될까요? 뭐 특단에 뭐가 없으면 홍범도 이걸 어떻게 맞춰? 누가 맞춰? 이재명 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요? 검찰 소환하고 단식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다른 이슈가 크지 않는 이상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그리고 목소리에 일단 집중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단식이라는 카드를 단식하고 통해서. 검찰 조사도 계속 될 거니까요. 예. 양지열 변호사. 저도 뭐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 왠지 또 다음 주에 뭐 5일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하 윤 대통령 순방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비우면 내부에서 꼭 뭔가 큰 일이 별도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그런 게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또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어쩌면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도 나가면 한 번씩 이렇게 일면을 꼭 채우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모습이 꽉 차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건 상수고 이재명 상수인데 변수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임명 뭐 회의 뭐 이런 다른 어떤 돌발적인 일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요. 또 다른 다크호스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홍범도 장군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홍범도 장군 얘기를 계속 할까요 또? 아니 계속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 근데 다른 사람 또 발굴해가지고 역사에서 발굴해가지고 이 얘기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강훈 목사한테 좀 물어볼까요? 또 누군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모르죠. 모르겠어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왜 지금 이념일까? 경제는 어디로 가는 걸까? 민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계속해서 궁금증은 커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답을 안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요.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꺼내도 꺼내는 순간 손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하겠죠. 국민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럴까요? 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규변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